정규직에 대하여 1년간의 급여를 입력하셨으면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신 후 지급 명세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도 중 중도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사한 달에 해당 인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행해 주신 후 원천세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자료는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연말정산 탭을 클릭한 후 상단에 신고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2014년도에 근무한 정규직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을 입력한다고 가정하여 2014년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연도에 정규직 급여 정보가 입력된 직원들의 내역이 나오고 있으며 이 명단 중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직원을 선택한 후 하단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연말정산 화면은 크게 부양가족 입력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 입력에서는 해당 직원의 소득 금액과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받은 연말정산 내역을 참고하여 공제 내역을 입력 후 저장 및 신고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 메뉴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양가족 입력에서는 해당 인원의 소득과 부양가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기에서는 해당 인원의 1년간 총급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법상 정해진 일정률의 근로소득 공제가 차감된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시된 금액이 잘못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인사급여의 급여 정규직에서 입력된 급여 내역을 확인 후 수정을 해 주시고 총급여 다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바뀐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인원이 연중에 중도 입사를 하고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이전 직장의 소득에 대한 내역도 전부 입력을 하여 함께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입력 방법은 종전 근무지 입력을 클릭하면 종전 근무지에 대한 급여 내역 등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며 해당하는 직원에게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받아 그대로 입력 후 하단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위와 같이 입력을 하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에 종전 근무지에 받은 근로소득 내역이 합산돼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소득 입력 후에는 직원이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은 부양가족 작성하기에 있는 빈칸에 각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며 우측에 공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시로 위와 같이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부양가족 입력란이 추가가 되고 있으며 입력 후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저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부양가족 입력 시 주의하실 점은 부양가족은 관계에 따라 나이, 소득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 시에 바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공제 대상 안내를 클릭하시면 공제 대상별로 나이 및 소득 요건이 나와 있으니
입력하시기 전 꼭 확인 후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도퇴사자라면 부양가족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저장하기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부양가족을 입력한 후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을 눌러 세부적인 공제 내역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각종 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란이 나와 있으며 직원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별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입력 방법은 각 항목에 금액을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열리고 입력이 가능하며 예시로 보험료 화면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을 보시면 우측에는 입력할 공제 내역의 설명과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 전 확인을 한번 해 주신 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금액 입력은 크게 국세청 자료와 기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는 해당 인원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나온 금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며 기타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금액이 있다면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입력을 한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공제받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검은색, 세액공제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른 항목들도 직원이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에 따라 하나씩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입력 시 참고할 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보험 항목을 보시면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은 저희 쪽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으며 표시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를 입력 시 나오는 공제 내역의 합을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내역에 대한 금액 수정을 원하신다면은 급여 정규직에서 해당하는 인원의 급여를 지급 시 나오는 공제 내역을 수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비와 기부금 작성 시에는 공제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명세서를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 이하의 금액을 입력한 경우에는 공제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명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3%가 넘는 금액을 입력하면은 하단에 의료비 명세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나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건수, 금액을 입력 후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금 입력입니다. 기부금 입력 시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시고 기부를 한 사업장의 정보 및 금액을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입력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후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하는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상단에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하신 후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와 같이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는 상단에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결과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연말정산 자료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연말정산 결과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총 급여와 각종 공제 내역, 산출된 세액과 다른 세액 공제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납부, 환급세액에서 해당 인원이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액 및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액만큼 직원과 정산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당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청년 공제 대상자라면 해당 란을 체크한 후 공제율을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입력이 전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입력하려는 직원이 중도퇴사자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자료 입력 수정 부분도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저장까지 완료하신 후 신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인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연말정산 탭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연말정산 입력 여부가 미완료에서 완료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해당 인원을 선택한 후 하단에 제출 서류 조회 출력을 통해서도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인원이 중도퇴사자라면 해당하는 신고서를 출력해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완료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신고하기에서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급명세서 신고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